문제점을 찾는 것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와룡과 봉추 가운데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던가. 당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제갈량이 정치계의 톱스타로 떠올랐지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방통의 명성은 더 높았다. 장관이 방통의 소식을 전하자 조조는 뛸 듯이 기뻐했다. 감택의 항복서를 받은 이후 천명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방통까지 얻게 되니 천명의 확신이 섰다. 조조는 방통을 극진히 대접했다. 방통은 주유가 인재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아나무인으로 군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황계와 감택이 투항해온 이유와 똑같았기에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하지 않았다. 군대를 다스리는 능력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조조는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방통 앞에서 실력을 뽐내고 싶어졌다. 그래서 방통을 데리고 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다. 조조가 직접 만든 진체였다. 물 셀 틈 없이 짜인 진체를 보자 방통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조조는 듣던 대로 용병술에 대거했다. 그야말로 장군다운 재주입니다. 방통의 평가를 들은 조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데 그것은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다. 조조도 다르지 않았다. 참으로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방통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산과 숲에 기대어 앞뒤를 두루 볼 수 있는 데다 들고 나는 문이 있고 진퇴에 곡저가 있으니 손자와 오자, 양저가 살아 돌아온들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아부에도 급이 있다. 조정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조조의 주변은 늘 아첨하는 자들로 넘쳐났다. 온갖 말로 아첨하는 소리를 조조는 질리도록 들었다. 만약 방통도 남들과 비슷하게 말했다면 조조의 마음을 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방통의 칭찬은 달랐다. 단어의 선택도 남다르거니와 전문적인 병법용어를 사용했다. 유명한 고대 병법가들의 이름까지 빌려 조조를 추켜 세웠으니 최고급의 아첨이라고 할 만하다. 공명한 사람은 아부하는 방법도 단연 뛰어난 것이다. 특급 칭찬을 들은 조조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장밋빛 안경을 쓰고 주위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게 마련이다. 조조는 기분이 좋아지자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방통에게 진체를 보여준 것도 사실은 계산적인 행동이었다.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여서 방통은 어쨌거나 강 건너편에서 넘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체는 실전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니 기밀이 새어나갈 걱정 없이 보여준 것이었다. 의심을 말끔히 떨쳐내자 이번에는 수체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방통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조조의 수체는 남쪽을 향해 24개의 문이 있고 전함들이 성곽처럼 늘어서 있었다. 중간 크기와 작은 배들이 오가는 것이 매우 질서정연했다. 방통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체 건설을 시작한 것은 채모와 장윤이었지만 두 사람은 진즉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조조가 수체를 지었다. 수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조조가 길지도 않은 시간 사이에 제법 그럴듯한 수체를 꾸려놓은 것이다. 조조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수준이었다. 방통은 감탄하며 조조에게 말했다. 승상이 용병술은 참으로 명불허전입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강남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주랑아, 주랑아, 너는 반드시 망하고 말겠구나. 방통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첫째는 자신이 주유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조조에게 재차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주유의 실패가 곧 조조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조조는 기뻐하면서도 겸손한 말로 가르침을 청했다. 방통이 말했다. 진체와 수체를 보니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 승상을 지적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조는 만족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막사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용병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방통은 이때다 싶어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군용에 좋은 의원이 있습니까? 좋은 의원은 어째서 짜주시오? 수군은 병이 작게 마련이라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조조의 큰 골칫거리기도 했다. 형주에서 투항한 군사들을 제외하면 조조의 군대는 북방 출신이라 남방의 환경이 맞지 않았다. 익숙치 않은 수전 훈련까지 받으니 대부분 구토 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들도 많았다. 맞는 말이오. 사원은 생각해두신 방법이라도 있소? 사원은 방통의 자로 조조가 그를 사원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방통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방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방법은 있으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밀고 당기기를 활용해 설득력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자꾸 물으니 어쩔 수 없이 가르쳐주겠다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의견을 상대 자신의 의견처럼 교묘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남들이 반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여기서 방통이 자신의 의견으로 연한계를 내놓았다면 조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조가 연한계를 자기 생각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생각을 바꿀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조조가 재차 묻자 방통이 못 이긴 듯 입을 열었다. 큰 강은 풍랑이 잦은 법인데 중원에서 온 사람들은 배를 타본 경험이 없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배를 평지처럼 만들면 수군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배를 평지처럼 만들 수 있단 말이오? 그제야 방통은 준비해둔 계획을 꺼냈다. 크고 작은 배들을 30척이나 50척씩 한 줄로 세우고 뱃머리와 꼬리 부분을 사슬로 연결해 두는 겁니다. 각 배 사이에는 널빤지를 놓아 사람과 말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무릎을 치며 고마움을 감추지 않았다. 선생의 훌륭한 계책 덕분에 이제 동물을 깨트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소이다. 조조의 머릿속에는 다시 천명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승리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 방통은 굉장히 겸손한 말투로 말했다. 그저 얕은 식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승상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시행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조조의 계책으로 바꾸기 위한 마무리 발언이었다. 조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대장장이에게 밤을 새워 배들을 연결할 목과 사슬을 만들도록 했다. 지독한 멀미에 시달리던 장졸들은 이 소식을 듣자 너도 나도 기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하게 발만 빼면 되었다. 만약 방통이 곧장 떠난다면 조조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채중과 채화가 동우에게 투항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 주유에게 속셈을 들킨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로 투항한 것이라면 마땅히 남아서 조조를 도와야 정상이다. 애초에 동우를 등진 것도 주유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만약 조조의 의심을 사기라도 한다면 간신히 포석을 깔아둔 연한계도 끝장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방통은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고 무사히 몸을 빼낼 방법을 생각했다. 이리도 융숭이 대접을 해주시니 저도 목숨을 걸고 승상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호혜의 원리가 등장했다. 보답은 누구에게나 가장 훌륭한 핑계가 되어준다. 강동의 걸출한 인물들 가운데 주위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이 승상께 오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우를 무너뜨린 후에도 인재들을 유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이 본보기가 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앞다투어 조조에게 투항해올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게다가 방통은 한때 조조가 가장 경계했던 라이벌 유비의 존재를 상기시켜 설득력을 높였다.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방통의 제안에 조조는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께서 큰 공을 세우시면 천자께 말씀드려 삼공에 반열에 오르도록 하겠소. 방통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은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지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승상께서도 강을 건너시면 부디 무고한 백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방통은 자신의 행위에 숭고한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조조에게 강한 신뢰를 이끌어냈다. 또한 강을 건너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것도 조조를 한층 도취하게 만들었다. 조조는 정색하고 대답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찌 백성을 함부로 해치겠소. 상황이 여기까지 진척되자 방통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보험을 들기로 했다. 사실 조조도 사용한 적이 있는 수법이다. 젊은 시절 조조는 왕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동탁을 찌를 보검을 빌려달라고 했다. 때로는 맹세보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신임을 얻어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은가. 나중에 군사들이 와도 제 가솔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승상께서 글 한 통만 써주십시오. 선생의 가솔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강변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승상께서 글 한 통만 주시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허허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만백성을 구하려 한다는 이 사람도 결국 제 가솔들부터 챙기려 하는구나. 그러나 이 역시 약한 모습을 보여 더욱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한 방통의 계략이었다. 조조는 곧바로 글을 써서 방통에게 주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명분이 생긴 방통은 떠나기 직전 다시 한번 조조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승상, 제가 가고 나면 주의가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조조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방통은 호련히 강을 건넜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적질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벗어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그를 몰아넣는 꼴이다.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